안녕하세요. 김지환입니다. 오늘은 2023 수능 국어 총평 조금 늦었는데 총평 한번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들어오기 싫으면서 들어온 이번 수능 봤던 응시생들 일단 너무 고생했습니다. 일단은 갈래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일단은 전반적 난이도 작년 수능보다 쉬웠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죠. 뭐 뉴스부터 시작해갖고 그쵸? 작년 수능보다는 쉬웠지, 그쵸? 해겔 지문이나 브레턴 우즈 지문 같은 그런 묵직한 지문이 있었다고 보긴 좀 그렇고, 문제들이 어느 정도는 답이 손을 들고 있었다 하는 문제들이 좀 있었죠, 분명히. 전반적으로 좀 그런 비율이 높았다라고 보여져서 작년 수능 비교하자면 작년 수능보다 쉬웠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그렇게까지 엄청 쉬운 시험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특히나 엄매 친구들은 앞에 문법에서 이미 말려버린 친구들이 분명 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대비야 쉬웠을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그렇게 편한 시험이 아니었다라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갈래별로 쌤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독서론 공통 부분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독서론. 이번 문제는 원래 좀 시간을 써야 되는 문제죠, 그쵸? 너무 급하게 들어가지만 않았으면은 답 고르는데 근거 찾기나 이런 게 내용적으로 그렇게까지 막 정보가 많은 독서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평이하게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비문학은 인문지문입니다. 유서를 다룬 내용이죠. 수기치인 지문 186평에 수기치인 지문을 비롯하여 실학 이런 내용 나오는 것들, 성리학 다룬 지문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불편하거나 새로운 느낌까지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보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독해하는데 난이도에 있어서 여타 인문 고난도 지문들과 비교했을 때는 그나마 좀 평이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8번 문제 뭐 3점짜리야 뭐 워낙 항상 어려운 문제긴 하니까 조금 고전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능 완성 실전편에 1회의 첫 번째 지문에 조금 비슷한 제재를 다룬 지문이 있었습니다. 간접 연계 정도로 봐야겠죠. 두 번째 지문은 법 지문이었죠. 이거는 연계 체감 비율이 좀 있었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내용이 마찬가지로 수완 실전편 첫 번째 1회의 두 번째 지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정의적으로 좀 겹치는 부분이라 만약에 풀어봤거나 직전에 봤다면은 나 어디서 봤어 하면서 조금 마음은 좀 안정되지 않았을까. 마찬가지로 12번 문제는 좀 지문 이해랑 또 조금 별개일 수 있겠죠. 그쵸? 그래도 좀 짧았기 때문에 확실히 요즘 작년 기점으로 굉장히 지문을 좀 짧게 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좀 왔다 갔다를 해서 12번을 어떻게든 풀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을 좀 써서 세 번째 지문에서 좀 날린 친구들이 있겠죠. 여기 다 도달을 했다 하더라도 이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선택지들을 정확하게 다 판단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과 친구들이면 조금 더 편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 지문도 사실은 연계라면 연계거든요. 혹시 궁금한 친구들 그 수능 특강의 실전 학습 부분이 있는데 실전 학습 회의 두 번째 지문이랑 이 뒷부분에 나오는 이 최소 제곱법 개념, 이 최소 제곱법 개념이 나오는데 솔직히 이건 그렇게 도움은 안 됩니다. 하지만 딱 이 그림적인 거 좀 익숙하다 불안감을 더는 정도의 연계, 간접 연계라고 봐야겠죠. 이 정도면 별로 도움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지문 전체적으로 어려웠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저는 일단은 마지막 비문학이었기 때문에 시간의 압박 때문이 아니었나. 일단 그게 일단 큰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 1번 문제가 아무래도 오답률이 좀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긴 하지만 또 답이 앞에 있잖아요. 그죠? 혹시나 이걸 보시는 예비 고2, 고3 친구들한테 스포가 될까봐 답이 뭐다라고 얘기는 안 할 건데 어쨌든 답이 앞에 있다 보니까 내 자신을 믿지 못해서 괜히 이상한 거 가다가 엉뚱한 거에서 걸려가지고 답을 골라버렸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7번을 틀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을 고르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17번은 근거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불편하진 않은데 시험장에서 답이 이렇게 빨리 나온다고? 하면서 넘겼다가 시간을 좀 많이 쓰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문학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전반적인 난이도가 일단은 좀 편했다. 첫 번째 지문에서 조금 힘을 뺐을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지문도 세 번째 지문도 3점 문제를 빼고는
일단은 읽기가 그렇게까지 불편하지 않았다. 두 번째 지문 같은 경우는 읽기가 좀 짧았는데 대신에 좀 정보량이 많긴 했죠. 짧은 길이에 비해선. 세 번째 지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간 압박이 우리의 독해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 문학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지문으론 최척전이 나왔죠. 고전소설 최척전이 나왔는데 쉬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객관적으로 최척전 같은 경우는 연계 지문이기도 했지만 기출로 이미 나온 적이 있으며 176평이 한번 나왔죠. 그리고 문제 상당히 편하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쉽게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전시가와 수필 연계죠. 융합지문형이었는데 도산 12곡만 EBS였습니다. 그쵸? 그래도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평이했다고 보입니다. 현대소설 쓰러지는 빛이라는 비연기 작품이었습니다. 읽는 속도가 좀 느렸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 페이지를 꽉 채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읽는데 힘들지 않았나,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은 들지만 답 고르는 데는 그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다 얘기하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문제는 평이했고 헷갈리거나 조금 애매한 선택지들이 있었을 수 있으나 답이 명확한 선택지들이 대부분이었어서 그래서 이번에 또 컷이 좀 높은 거겠죠. 마지막으로 현대시였는데 유치원의 최전 같은 경우는 거의 처음 보는 지문이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이덕의 음제꽃 나올 것이다 하는 몇 개 EBS 중 하나였죠. 그죠? 그래서 음제꽃 나왔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까지 답 고르는데 불편함은 없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문 비문학 같은 경우는 간접 연계 정도 된다 생각이 들고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 간접 연계다. 그리고 두 번째 비문학 같은 경우는 야, 이 정도면은 수특이나 수완에 있는 비문학 제재들도 좀 열심히 봐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지문이 두 번째 지문이겠고 그 다음에 문학 최책전 도산 12곡 음지의 꽃 이렇게 연계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문제적인 언어와 매체와 화법작문을 어쩔 수 없이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화법작문 같은 경우는 쌤이 봤을 때는 이렇게 지금 그죠? 이렇게 그림이 좀 많다 보니까 정보량이 좀 많았다 생각이 들어요. 요즘 뭐 이렇게 토이 같은 대화 나오는 건 거의 뭐 정해져 있죠, 그죠? 여럿이 떠드는 유형 정해져 있고 마지막 작문 같은 경우도 이 문제. 그래서 화법작문 같은 경우는 평소에 나오던 그런 틀에 맞춰서 조금 정보량이 좀 많았을 수는 있으나 보통 화작을 제일 먼저 풀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썼을 수는 있겠지만 정답률에 크게 이쪽에서 문제가 되진 않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엄매 어려웠죠. 문법이 진짜 상당히 어렵게 나왔어요. 쌤도 처음에 나왔을 때 그때는 별거 아니다 싶었는데 이제 또 한번 쌤이 또 풀어보잖아요. 근데 문제를 뭐 이렇게 냈나 싶을 정도로 문법이 잘 안 돼 있었다면 사실 한 두 문제 혹은 많게는 세 문제까지라도 빨리 제꼈던 게 맞지 않았나 싶은 35번, 37번 그리고 39번 같은 경우는 그냥 빠르게 제껴버리고 나중에 시간 되면 돌아와서 풀든가 말든가 하겠다라는 생각에 운영이 필요했지 않았나. 솔직히 이게 말이 쉽지 시험장에서 문법을 한 개도 아니고 막 두 개, 세 개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언어 매체 선택자들이 여기서 아예 말려버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갔다 해도 너무 불안하고 문법을 내가 지금 되게 열심히 했는데 오씨 이때까지 공부가 부족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기서 자신감을 잃어버리니까 뒷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말리거나 독해가 조금 튕겼을 때 확 겁을 먹어서 전반적으로 시험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았었을 것 같습니다. 이 문법 같은 경우에서 좀 시사하는 그런 방향을 조금만 얘기를 하면은 자주 나왔던 제재기는 해요. 이 35, 36에 나오는 이 직접 구성 요소 그리고 이 형태소 단위의 분석 이 복합어를 분석하는 이 내용은 너무 자주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보통은 이 괄호 이거 항상 줬었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어근 뭐 어근 접사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거를 항상 줬었는데 여기서 그런 걸 하나도 안 줬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직접 이걸 썼어야 되는 거거든요. 새우 플러스 복 플러스 이렇게 썼어야 되고 집안 싸 하고 탈 추 그죠? 명사파생 접사죠. 탈 플러스 탈춤까지 그 다음에 놀이 이런 식으로 직접 놀이도 이제 놀다의 어간 그리고 뭐예요 이거? 명사파생 접사 그죠? 이런 거를 내가 평소에 이 형태소 단위 분석을 해서 직접 구성 요소를 파악한 연습이 잘 되어 있었다면 35번 왜 나는 안 어려운데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게 안 돼 있었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이냐 혹은
이거 놓쳤을 수도 있겠죠. 탈춤 이 부분에서 춤을 그냥 한 덩어리로 얘기한다든가. 37번 같은 경우도 A, B, C, D, E에 해당하는 거를 모두 골라 묶어보자라는 이 표현을 넘겼으면은 못 고르죠, 답. 그죠? 다 괜찮아. 그지? 근데 지금 35번도 애매했는데 37번을 못 넘어가겠어. 이래가지고 첫 페이지에서 말릴 수 있었던 그런 문제 배치였던 것 같습니다. 39번도 문법을 평소에 이 접사와 안긴 문장, 생략된 성분들에 대한 이런 고민을 오래 한 친구들은 어떻게 넘겼겠지만 아닌 친구들은 너무 어려운데? 너무 사설틱한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을 것 같은 문제였습니다. 네, 그거에 비하면 매체야 뭐 좀 평이했죠. 쌤이 사실 총평 영상이라는 건 처음 찍어봐서 예상 1등급 컷 뭐 이런 거를 약간 관례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건 진짜 까봐야 아는 거거든요. 근데 쌤이 이걸 확인했을 때가 EBS 예상 등급 기준으로 화작이 94가 나왔었어요. 솔직히 이 정도는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92 정도 생각을 하지 않나 그러는데 조심스럽네요. 네. 아니면 말고가 돼버리니까 쌤 생각에는 한 92 정도가 적당하지 않았나. 90이나 93 정도? 94는 진짜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거 아마 조금씩 내려갈 겁니다. 엄매도 처음에는 엄매랑 화작의 이 점수차가 5점인가? 이렇게까지 크게 났던 것 같은데 네, 한 88 정도나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네, 죄송합니다. 쌤이 네, 부담스러워서 어느 정도 확정적인 그런 어조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보는 예비고 3들이나 고2 친구들, 고1 친구들, 그럼 EBS를 미친 듯이 열심히 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독해력적인 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EBS를 좀 껴야겠죠, 그쵸? 네, 이건 뭐 이제 한 내년 6월이나쯤 됐을 때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어떤 식의 비율로 EBS 연계를 대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나중에 영상을 좀 찍을게요. 뭐 간단하게만 지금 뭐 얘기를 하자면 쌤 생각은 그래요. 한 4, 5월까지는 진짜 거의 오로지 기출 분석만을 통한 완벽한 독해력과 문학 같은 경우는 선택지 분석 그리고 문학의 기본적 용어 하는 거 그리고 고전 같은 경우는 암기할 그런 어휘들 다 암기를 다 해놓는 거. 그 다음에 선택지 근거 고르는 근거 찾고 선택지학 싸우는 방법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그런 체력 올리는 데에만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시일 내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수능 봤던 친구들 너무 고생했어요. 진짜 너무 고생했다. 위로가 좋은 결과를 떠나서 너가 쏟아부었던 이 시간들이 정말 인생에 남을 거야.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너무 수고했습니다.